안녕하세요. 버무란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셧다운, 그러니까 완전히 셔터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공포심리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예산안을 두고 굉장한 어떤 이 충돌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임시 예산안, 상당 부분 이 갈등 부분이 첨예화되고 있는데 일단 예산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이게 예산안 통과하는 데 필요한 의석수가 53석에서 7석 더 필요한 60석, 그러니까 민주당 표가 7석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임시 예산안 이 국방비는 이 60억 달러 한 8조 정도 증감을 시키고요. 대신 비국방 예산 이 130억 달러 대략 한 18조 정도를 줄인다는 그런 어떤 방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이 부분을 반대하는 바람에 이거 잘못하면 전체적인 어떤 미국의 예산 집행 자체가 올스톱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주식 시장도 거의 나락 수준에서 가까스로 지금 기어 올라오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다우와 나스닥, S&P 500이 지난밤에는 그래도 1% 남짓 정도는 올랐습니다. 나스닥 1.22, 그리고 다우는 조금 더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S&P 500은 0.49% 올랐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렇게 자본시장 자체가 지금 기우뚱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리세션, 경기 침체를 고려하고라도 끝까지 관세를 밀어붙이겠다라는 어떤 이 불굴의 트럼프의 의지 때문에 상당 부분 자본시장이 안개 속이다.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 아니 선거는 잘 도와줬는데 끝까지 정치를 어떡하냐고. 다시 CEO 자리로 돌아가야지. 거의 1000조가 날라갔어요. 테슬라가 거의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400 거의 한 80달러 정도 됐던 이 주가가 거의 230, 40달러 그냥 완전히 반토막 까이게 된 건데 600달러까지 넘보던 그 고지는 완전히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고 이거 완전히 지금 일론 머스크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달래줄 수밖에 없는 거고 백악관 앞에서 새로운 모델 테슬라 자동차를 선보이면서 직접 구매를 했죠. 트럼프의 손에 쥔 물건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아무튼 테슬라를 테러하면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엄포를 놓을 정도로 상당히 좀 일론 머스크 살리기에 총력전을 기르고 있는데 트럼프가 키운 미 침체 우려가 테슬라가 마이너스 15.4% 빠지는 바람에 매그니피센트 7 시총 하루 만에 1100조 빠졌고요. 이 1100조가 테슬라가 지금까지 이 계속적인 어떤 단계적 하락세를 이어온 건데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 시장에 묻어둔 돈을 이 서학개미로 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상당히 이 미국 주식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테슬라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몰빵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미국 자본시장이 공포 심리가 계속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다행히 테슬라가 거의 8, 9%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이 테슬라를 사주는 어떤 액션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게 리파이낸싱 4월 말부터 이 미국 부채 만기 상환이 도래하고 이걸 갚는 것으로 어느 정도 고비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발작 버튼 누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율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미국은 어차피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뭔가 좀 올라줘야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관세 가지고 상당 부분 어떤 유리한 협상 얻어오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수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법인세, 자국 내 어떤 법인세를 감소하기 때문에 그 텍스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관세 정책으로 가는 건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대표적인 어떤 그런 아이콘이 되고 있죠. 정부 일하면서 사업하기 정말 힘들어 죽겠다. 일론 머스크 CEO 주가 폭락하자 고충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주가 갖고 이게 지금 회사가 운영이 되는 건데, 이 뭐 거의 반토막이 나는 수준까지 가고, 222달러까지 떨어졌다니까? 그냥 완전히 눈 튀어나오죠. 일론 머스크만 눈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여기에 막 몰빵했던 한국의 대부분의 자본들, 아우, 그냥 뭐 거의 곡선에 날 지경인데, 아마도 4월에 충분히 4월 중순에 하순에 다시 발작 버튼 누를 가능성 높다. 다시 단기적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꿋꿋하게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으로는 미국의 안개 속과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심지어 뭐 셧다운 위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미 연준의 움직임도 단 1회에 그칠 기준금리 인하 역시도 5회 이상으로 신속하게 움직일 정도로 아마 다시 이 재편될 가능성이 4, 5월 중에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별히 자산 시장은 호재는 호재대로 비껴가고 악재는 뭐 고스란히 떠안는, 지금 코스피 시장의 어떤 그런 모습과 고스란히 닮아가고 있죠. 심지어 지금 미국 2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2.8% 상승했다고 했지만 이거 예상치 2.9%보다는 하회했습니다. 이 시장의 안도감이 지금 뭐 물밀듯 들어오고 있어서, 뭐 테슬라가 애프터마켓에서 248달러, 그 전에 올랐다가 253달러까지 올라갔죠. 이 CPI 하회, 기대치 하회보다 하회하는 어떤 그런 어떤 궤적을 가졌기 때문에 뭐 시장에 어떤 안도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뭐 또 일각에서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또 침체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걱정스러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뭐 예상치보다는 조금 내려간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궤적은 조금 기대보다는 더 빈번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회 금리 인하 뭐 배팅 증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오는 12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75bp, 그러니까 0.75죠. 0.25씩 따지면 3번 정도 인하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뭐 확률이 한 34% 정도까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기서 두 차례 더 이 트럼프의 어떤 드라이브의 어떤 속도에 동조하는 현상으로 5회 정도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주식시장은 다시 뭐 반짝할 가능성이 높고, 가상화폐 시장도 역시도 확실하게 또 올라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지금 여전히 외국인이 오늘 뭐 500억 정도 빼고 있고요. 개인도 지금 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스피 시장은 너무 단기적이야. 그냥 단막극입니다. 그냥 하루 걸러서 그냥 썰물과 밀물처럼 자본이 흘러들어갔다 나갔다 흘러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니까 고이지를 않으니까 이게 한국 코스피 시장이 뭔가 이게 단단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 와중에 고려아연이 100만 원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 고려아연이 26% 황제주로 재등극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경영권 문제 때문에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MBK 영풍 그리고 고려아연 간의 어떤 경영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 갈등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터진 홈플러스도 이 MBK가 인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산 효율성이, 일단 MBK는 손해보는 게 없어. 다 수익을 챙겨놓고 일단 이 홈플러스에 대한 어떤 법정관리 신청, 이 기업 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된 건데, 자산 효율성이 일단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마트의 거의 뭐 절반에 불과한,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 대비 매출 창출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유형 자산율의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홈플러스가 나락갈 수도 있다는 어떤 위기감을 충분히 불러올 수 있겠고요. 이런 와중에 MBK가 이런 식으로 이 경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방산산업, 고려아연은 인디움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첨단산업, 그리고 우주선까지 이 원료들이 다 들어갑니다. 금속들이. 굉장한 어떤 한국이 자랑하는 방산업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 자본 들어가는 MBK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도 이 고려아연과 MBK 사이에서의 어떤 경영권 상당 부분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동산 시장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이 경제의 어떤 이 구조의 이 재편, 질서의 어떤 재편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 분양 수익금이 지금 고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견건설사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업 회생 혹은 법정관리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자본이 되는 이 건설사에서, 대형 건설사에서는
가두리를 딱 쳐놓고 이런 단단한 중견건설사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아남는 건설사는 몇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확실하게 해놓고 쳐낸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앞으로 건설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이권을 가져가는 구조. 그러니까 기업이 먼저 이권을 챙기고 그 뭐 회사가 죽거나 말거나 그냥 뭐 빤스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고분양가만 떠안는 매수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분양가 고점에 물린 거 아무 생각 없이 잡다가는 골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이 신도가 건설이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대저건설 그리고 삼부토건까지 했는데 최근에 벽산까지 지금 시공능력평가가 이게 182 정도 되는데 법정관리 신청을 했어요. 아, 이거 뭐 정말 줄도산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이 그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 벽산 엔지니어링, 이 법정관리 신청이 주는 어떤 무게감 계속적으로 지금 증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건설사 자체 어떤 기업 심리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냥 뭐 계속해서 뭔가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 기업의 어떤 이 가장 핵심적인 자산을 딱 가져가서 그냥 이권만 챙기고 털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매매 시장의 매수 심리 역시도 꺾일 수밖에 없다. 지금도 똑같은 양상이잖아. 매매 시장도. 서초, 강남, 용산, 송파, 뭐 계란 노른자 같은 입지 위에 위치한 아파트들 시세차익 딱 챙기고 그냥 최고가, 신고가에서 치고 나오는 그런 어떤 이 양상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대신에 뭐 금천, 노원, 강북, 도봉 같은 경우는 집값이 뭐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양상으로 가다 보면 이게 지금 단기적 상승세에 불과하지 전체적인 집값을 들어올릴 수 있는 견인력은 아니다. 이 신기루 현상에 혹해가지고 집값을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어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급지 먹튀 현상 재현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기적 규제 해제의 어떤 영향 때문에 이런 건데, 결국 매매 시장도 기업 경영권 다툼과 아주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깃발 꽂고 차익 실현 던지고 간다? 단기적 집값 변동의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 고스란히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순위 집집이나 또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 있는 공공분양 잘 들여다보시고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가 나왔죠. 여기 한 세대가 C6 블록에서 나왔는데 69제곱입니다. 그리고 계약 취소 또 한 세대가 나왔어요. 여기는 84제곱인데 9억 3천 정도. 여기는 7억 정도 하고 9억 3천 정도 하는 곳입니다. 뭐 시세를 보자면 자이언트 힐스테이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인데 15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전세는 7억 정도 합니다. 뭐 상당 부분 뭐 6, 7억 정도의 어떤 시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벽이 있다라는 사실. 뭐 상당히 뭐 최근에 나오는 아파트 값에 비하면 그래도 저렴한 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검단에서 나오는 이 편한 세상 5호선 여기가 연장이 되죠. 이 편한 세상 웰카운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가 딱 적용이 되기 때문에 59제곱이 3억 3천, 84제곱 4억 6천. 굉장히 지금 보기 드문 그런 어떤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호반서 및 검단 원당동에 위치했는데요. 매매가가 7억 6천, 매물은 아마 8억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59제곱이 3억 3천, 84제곱이 4억 되면 거의 뭐 반값 수준의 분양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뭐 최초 분양을 했을 때는 뭐 평균 경쟁률이 20.16대 1을 찍을 정도로 뭐 활활 타오르는 어떤 경쟁률을 보여줬었습니다. 평면도 보시면 59A는 판상형, 59B는 탑상형, 84A 역시 판상형, 84B 판상형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뭐 여기 5호선 지나가고 GTX 호재도 뭐 껴있을 것 같고요. 또 인천 지하철 연장선이 지나가는 그런 어떤 아주 요지에 자리 잡은 그런 어떤 입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신다면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미국의 셧다운 현상. 이게 예산안 처리가 불발이 되면 미국도 상당한 어떤 자금적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그래도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와서
주식시장이 살짝 다시 살아오르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들지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다시 자본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은 굉장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아요. 4월 말까지 미국이 부채를 어떻게 좀 갚아서 좀 돌파구를 마련한 이후에는 발작 버튼 누를 가능성 높습니다. 단기적 수익 상승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뭐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우상향 궤적보다는 더 급격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부동산 시장은 최저 비용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고반불 한복 특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